이번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 캐티 우드, 게리 블랙 세 사람의 트윗을 살펴보며 테슬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트윗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 관련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세 사람의 트윗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며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 혹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의 트윗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님은 아주 장난꾸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트윗에도 이런 장난 트윗이 95%, 장난기 없이 진지한 엑기스 트윗이 5% 정도이고 95%의 장난 중 10% 정도는 그 속에 미래 비전을 담은 장난꾸러기의 트윗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12월 28일 기준으로 시간 역순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7일에 올린 본인의 트윗에 4시간 전에 단 댓글 트윗입니다. 폴리토피아라는 게임을 테슬라에서 플레이해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조금 있으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기능도 추가됩니다.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게 되면 엔터테인먼트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트윗은 앞으로 다가올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테슬라에서 소프트웨어 측면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전 눈에 들어옵니다. 차량이 주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애플의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여 지금은 10%를 넘기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부문 매출의 대표가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매출입니다. 10%면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련 비용을 제외한 넷 세일즈를 볼 경우 총 넷 세일즈의 20% 가깝게 올라갑니다. 즉 서비스 매출 대부분이 순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고 테슬라도 천천히 이 황금 거위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CEO인 일론의 트윗으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테슬라 자율주행 중 사용 가능한 테슬라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3, 4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이 테슬라 밸류에이션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2년 정도 뒤 테슬라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조금 더 모양을 갖추면 당연히 테슬라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트윗은 역시 일론답게 다가올 자율주행 세상에서 어떤 게임을 추가해야 될까라는 장난스러운 트윗을 올렸고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장난스러운 대답을 달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마사지 아이디어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25일에 올라온 트윗에는 테슬라의 경적 소리를 역시 장난스러운 다양한 소리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섹시 빤스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대신하는 프로 간종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론의 팬들은 일론보다 더 멋진 사진으로 화답을 합니다. 표정, 자세, 볼륨감, 배경, 그랜드 슬램급 사진으로 화답하는 화기애애한 일론 트윗 커뮤니티입니다. 일론의 이런 놀이터 같은 트윗이 어떻게 보면 회사 CEO의 품위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와 재미의 공존이 더욱 많은 사람을 일론의 트윗으로 오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밑에는 화성에 갈 때 강아지를 데려가도 되냐는 귀여운 질문에 일론이 물론이죠 라는 답변을 달아주었네요. 재미있었던 일론의 트윗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임팩트가 있던 지난 토요일 일론의 차량 인도수 관련 이메일을 보겠습니다. 오늘자로 역사적인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인도할 수 있는 마일스톤을 성취하기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이를 성취해주세요.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 회사가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년 전 우리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하던 비평가들, 2020년 50만 타겟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던 그들, 지금 보세요.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엔드라인에서 차량이 생산되자 마자 추가 PDI 없이 바로 차량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과 이번 연휴를 즐기실 수 있었길 바라고 놀라운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차량 인도 전에 내부 이메일이 외부로 나오는 건 거의 분기별 행사가 되었습니다. 1년이 넘게 차량 인도수 발표 전에 이런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이를 통해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번 이메일은 누가 봐도 50만 대는 기본적으로 달성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50만 대를 달성하지 않고 과거 테슬라 2022년 50만 대 판매는 불가능이다 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을 역비판한다면 너무 모양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핵심 문제는 50만 대를 최저 베이스로 잡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냐 정도일 것 같네요. 과거 11월에 제가 만들었던 4분기 차량 인도 추정 영상에서는 당시 풀렸던 정보를 바탕으로 51만 5천 대를 예상했었는데요. 얼마로 발표될지 1월 2일에서 4일 사이 나올 발표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번엔 아크인베스트 캐시 우드 누님의 트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 트윗은 아크인베스트에서 매년 발간하는 빅 아이디어스라는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2021년 상반기 빅 아이디어스 리포트도 빠르면 한 달 안에, 늦어도 3달 안에는 출간되니 리포트가 나오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은 왜 아크인베스트 포트폴리오에 우버 주식이 많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우버가 미래의 교통수단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캐시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너무 오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모멘텀을 잃었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자동차에 센서를 장착하여 데이터를 모을 시 인센티브를 주었더라면 심지어 테슬라보다 빨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은 AI 프로젝트입니다. 승자는 가장 질 높은 데이터와 최고의 AI 전문성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마트폰 산업에서 애플이 선두주자로 기억되듯이 완전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10년 뒤 애플카가 선두주자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애플이 전략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에 중요도를 주었다면 AI 책임자를 완전 자율주행 책임자로 한 달 전이 아니라 4, 5년 전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칼퍼티 씨는 2017년도에 일론에게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퍼시 씨는 현재 테슬라의 AI 책임자이며 이전에는 오픈 AI를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캐시 우드 누님이 트윗을 많이 남기지를 않으셔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가장 활발하게 많은 트윗을 남기시는 게리 블랙 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씨 같은 경우는 트윗을 많이 남기시지만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지난 영상에서도 다루었으니 간략히 예전 동료의 테슬라 숏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트윗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같이 일하던 동료 그리고 지금은 6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 2일간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테슬라를 600달러에 숏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700달러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 친구는 망했어요. 놀랍게도 첫째로 이 친구는 성장주에 대해서 모르는 가치주 투자자입니다. 그리고는 성장주에 숏을 쳐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간단히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는 말 그대로 매년 큰 폭의 성장에 기반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은 대체로 지금 당장의 매출이나 단기 순이익은 낮지만 앞으로 다가올 몇 년간의 성장률이 높다고 평가되고 이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반해 가치주는 벌써 높은 수준의 매출,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현금 흐름 또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과거 대표적인 가치주 투자자가 워렌 버핏이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미래 성장성에 있다면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DCF 같은 내재적 가치 추산 모델을 통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시킨 값으로 주가를 계산합니다. DCF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가치주 투자는 상대적으로 확실성이 높은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지금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거라면 성장주 투자는 미래의 성장성이라는 상당히 높은 전문성과 불확실성을 요구하는 추가 변수가 존재하는 전략입니다. 즉 가치주를 살피던 사람이 갑자기 성장주에 대해 조사도 안 하고 투자한다는 건 그냥 도박 한 게임 뛰겠다는 의미란 것입니다. 다시 트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테슬라를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테슬라 소유자들을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넷째로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딜러들과 이야기를 하며 왜 테슬라가 더 많은 시장을 가져가는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고 다섯 번째로 심지어 테슬라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앞으로 5년간의 EPS와 현금 흐름 예측 모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가 말하는 분석에는 테슬라 숏셀러들처럼 오로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만이 있었고 그래서 애플, 아마존, 구글, 리비안 같은 테슬라의 미래 경쟁 대상을 포함하지 않고 레거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2020년 연대비 전기차 시장 규모가 바뀌었고 그에 따른 2020년 PE도 바뀌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전 그 친구에게 제발 이 세 가지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20%를 3%로 나누어서 테슬라
테슬라가 앞으로 5년간 얼마나 성장할지를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는 5년 뒤 전기차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할 추정 시장 점유율이고 3%는 현재의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즉 전기차 전체 시장이 6.7배나 커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신규 모델 Y를 직접 타보고 모델 3와 모델 Y 소유자들과 인터뷰해보세요. 셋째로 왜 테슬라의 접근 가능 시장이 앞으로 다가올 24개월간 3배가 될지 생각해보세요. 모델 Y 중국 사이버 트럭을 생각해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 잠깐 다음 영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2021년에 있을 테슬라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를 정리한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 영상은 주요 이벤트 정보와 함께 제 팬심과 테슬라 주주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측 주가까지 예언이 되길 바라며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만든 영상이니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길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